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네, 오늘은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상민 박사, 김태일 교수와 함께 좀 여당 야당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요. 이 야당 그 1차 컷오프와 관련해서 이 외주 정치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당에서 활동한 역사도 그렇게 오래지 않고 정치권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한테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정말 현장과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결정이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논평이었습니다만, 예, 이영작 교수도 교수시군요. 이 교수님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거 참, 좀 말씀 끝에 그냥 그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1차 컷오프,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색 맞추기죠. 구색 맞추기. 네, 구색 맞추기고, 이게 사실은, 그 당내 네. 정치 폴리티컬 스펙트럼으로 보자면은 우파에 속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노라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골수 친노는 아니거든요. 네, 반개. 네. 범친노. 친노 패족. 패족에 속하지. 정말 그분들이야 그 처음부터 쭉 내려오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당한 분들도 있죠. 그리고 대구라는 데는 네. 아마 출마할 사람도 찾기 힘든데 12개 지역구에서 3명 나왔대요, 지금 후보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제일 경쟁력이 그래도 있는 게 현역 의원인데 이 사람을 지금 잘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죽으러 간 건데. 그렇죠. 예. 구색 맞추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라야 되는지 안 잘라야 되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폴리티컬 스펙트럼으로 봤을 땐 네. 그분들은 균형을 지켜줄 사람들이지 이 당을 좌측으로 끌고 갈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딴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탈락해야 될 분들이었고. 예, 지금 네. 뭐 어젠가 그젠가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뭐 총선 승리, 뭐 대선 승리, 뭐 이런 주제로 뭐 토론도 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네. 이 중도를 공략해야 된다. 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막 그런 주장을 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바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대거 잘렸다. 그렇죠. 그런 그런 거 거죠. 이상하네. 이해가 안 네.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그분들은 오로지 그냥 운동권 정치, 그다음에 강경 좌파 정치 외에는 진보 정치라고 그럴까요? 그거 외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근데 사실 분들 이번에 그 10명 컷오프는요. 네. 그 혁신위원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상곤 네. 혁신위원장이 네. 주도했던 혁신위가 룰을 정하고 네. 기준을 정하고 네. 그다음에 그 조은 교수가 위원장으로 한 자격심사위원회 네. 여기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가 저 현장 정치 현실 잘 모르는 분들이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뭐 이렇게 지금 어처구니 없는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조은 교수가 친노 아닌가요? 뭐 그런 거 그렇다고 내 언론이 네. 보도했죠. 네. 네. 예. 친노 교수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구색 맞추기로 간 거고요. 또 뭐 조은 교수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우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구색 맞추기로 갔습니다. 그래요. 문희상 의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 어려울 때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당을 버팀목 같은 역할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두 번인가 예. 비상대책위원장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참 그 당이 어려울 때 네. 그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도 그랬고 상당히 뭐 정말 이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DJ하고도 일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일을 했고 두루두루 지금 당의 어른 노릇을 할 사람을 갖다가 잘라버린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네, 예. 그 당이 지금 사실 그 당의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할 만큼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 아마 문희상 씨 외에는 제가 얼른 눈에 안 띄네요. 문희상 의원인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네. 얼굴은 장비인데 머리는 조조다 이렇게도 그만큼 전략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치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굉장히 그 신뢰했다. 이렇게들 다 이제 평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DJ 정신 계승 뭐 이런 걸 어쨌든 국민의당과 글쎄요. 더불어 경쟁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당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건
새누리당 얘기를 끄집어내기도 뭐가죠. 새누리당의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사태도 당의 균형 감각을 갖고 이 어른 노릇을 해줄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야당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어른 노릇할 사람을 갖다가 잘라버리면서 너 어른 노릇하지 마. 그렇게 된 꼴이 된 거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사심이 없으니까 믿고 맡겨라. 그러니까 다 믿고 맡기는 결정을 한 거죠? 그런 모습인데요.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사실 뭐 믿고 맡겼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거다. 끌려간 거죠. 뭐 사심 없이 한다 그래도 사심을 가지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네. 사실 김종인 대표는 보수 우파 측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보수 우파 측에 갔는데 당에 가서 보면 이쪽 당이 완전히 이쪽에 가 있는 당이고 이분은 여기 있는 분한테 정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방해가 들어오니까 나 그럼 안 해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정권을 주든지. 아니면 이걸 끌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여기가 가운데라면 과거에 한명숙 대표가 이쪽으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좌측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원대복귀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한명숙 대표 당시에 친노들이 당을 다 잠식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당권을 다 잠식하고 공천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변화가 생기겠느냐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뭐 큰 폭이건 작은 폭이건 이제는 친노 세력을 상당히 손을 보는 그런 이제 2차 물갈이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저분이 저를 뭐 하러 갔어요. 그런 거 안 하려면은 뭐 공천권 나한테 달라고 또 주장하기도 뭐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친노 정당이다. 친노 패족 정당이라는 이미지는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저분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뭐가 되겠다라는 것을 개인 욕심이라고 그런다면은 적어도 자기가 뭐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개인 욕심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파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좌파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요. 근데 이 사심이 없다 그러는 게 이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것과는 다른 얘기죠. 그하고는 좀 다른. 그거와는 다른 얘기죠. 그럼 비례대표를 하더라도 사심 없다는 얘기는 유효하다.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가 있는 광주 서을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양향자 후보를 전략 공천했는데 그저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지막까지 저 천정배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 선대위원장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정치가 원래 이런 건가요? 글쎄요. 뭐 정치가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당에 지금 더민주에서는 아마 천정배 의원을 소프트 스팟, 약한 스팟으로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양향자 씨를 갖다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천정배 씨가 이길 겁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이 뭐 사실은 호남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니까 또 천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지금껏 호남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이 깃발을 들고서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으니까 어쨌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을 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승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고 그런가 하면 강기정 의원은 전략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가 이것도 조금 재논의한다 그럽니다. 글쎄 그거는 지금 그러나 저러나 그거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나 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손을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어떤 형식으로 손을 썼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거다라면은 전략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던 강기정 의원을 손을 써서 다시 구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 거 아니냐.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구제가 돼가지고 다시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한테는 저 이미, 사람 그렇죠. 문재인 사람이야라는 아하. 딱지가 너무 깊어가지고 당선이 어려울 이미 상처는 상처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새누리당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김무성 대표의 그 마지막 멘트가 사과 드린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한테 진짜 사과를 했으면 사과 드립니다, 사과합니다 이랬을 텐데 사과 드린다 하니까 꼭 남의 얘기 전하듯이 대변인이 전할 때 저렇게 하거든요. 네. 참 좀 이상하네요. 근데 저희 국민한테 사과할 건가요? 아니 어쨌든 지금 네, 국민한테 네. 사과한다고 지금 돼 있어서 네. 국민한테 사과한다고 뭐 워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과 말이. 드린 글쎄요.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네, 그 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하여튼 뭐 네, 좋은데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그런데 그 지금 정두환 의원의 그 전언과 자기가 김무성 대표한테 들었다는 거니까 네. 김무성 대표의 설명 이게 많이 다른데 네. 정두환 의원이 얘기한 것이 정황상 아주 구체적이라서 네. 뭐 글쎄 그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일까 뭐 그런 그 궁금증이 있어요. 네, 근데요 이거 예. 진실 여부를 떠나서요 네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는 정치적 계산이 없이 그냥 좀 우직한 점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얘기를 갖다가 네.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이 정두원 의원은 굉장히 정치적 계산을 하는 분이고 영리한 분입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 하면요. 네. 그분은 18대에서 공천 받고 당선되고 나서 바로 등 돌렸잖아요. 등 돌린 이유가 뭡니까? 19대 공천 안 되거든요. 거기 붙어 있으면은 친이니까. 네. 친이에서 반이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대 공천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 굉장히 빠른 분이에요.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20대 공천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친박이 되는 게 아니고 네네. 반김이 됨으로써 공천의 기회를 좋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정치 계산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둘이서 한 얘기를 갖다 터뜨린 거고 김무성 대표는 그런 계산이 없는 분이니까 18대, 19대 두 번 다 낙천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우직한 사람과 정치적으로 영리한 사람의 두 사람이 만나서 네. 생긴 해퍼닝을 영리한 사람이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친박이 이용하려고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터진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돼서 네. 정두환 의원을 설사 공천을 안 주려고 했다가도 누군가가 네. 네. 이게 안 주면 진짜 이게 뭐 살생부의 존재가 반증되는 거니까 네. 이 참 고민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 예. 계산을 굉장히 치밀하게 했을 좋습니다. 거라는 거 예.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정치판에서 네. 결과적으로 이 우직해서인지 몰라도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당 글쎄요, 대표로서는 분란이 일어난 좀 것이 문제 아닌가요? 그거를 문제시 하기 시작하면 더 큰 예. 문제예요. 어. 당내에서 서로 그냥 마음 놓고 손쉽게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두원 의원이 이게 큰 분란이 될 거라는 건 몰랐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봤을 정도는 때 이게 정치적 계산이 계산해서 예. 계산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네. 우직하다는 거는 어떻게 그런 계산을 안 하고 정두원 의원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18대 이렇게 등 돌리고 알겠습니다. 19대 예. 이렇게 공천 받는 거 보면서 저 사람 굉장히 정치적 계산이 빠른 사람이란 걸 왜 몰랐느냐.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내가 예. 우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네. 근데 이런 찌라시들 돌아다니잖아요. 선거 네. 때마다. 네. 이게 끝내놓고 보면 또 비교적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번 한 40명 있다는 이게 찌라시라면 뭐 찌라실 수도 있지만요. 네. 그래도 나름 이 상당히 그쪽에 밝은 사람들이 지금 정황상 이 사람이 찍히지 않겠냐, 저 사람 찍히지 않겠냐, 이 사람은 되지 않겠냐 하는 거를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예.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쓴 것은 아니다. 대충 그 헌 사람들이 예. 상당히 믿을만 하니까 또 찌라시가 되는 거겠죠. 그럴듯하게 쓰니까 그렇게 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이른바 공식 문건은 아니지만 네. 뭐 어디 친박에서 또는 그럴듯하게. 누가 네.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런 찌라시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네. 말씀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 찌라시라는 말이 뭐 일본어에서 나온 말이고 그렇게 좋은 어감을 갖고 있는 말이 아니라서 네. 저희가 그거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다른 말로 뭐 무슨 무슨 비밀 문건이니 무슨 정보지 비밀 문건 정보지도 아니고 정보지. 비밀 문건 그 정보도 아니죠.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이 그냥 네. 찌라시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다는 점을 네. 좀 네. 시청자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